네, 여러분들 보상금 수령을 이미 신청해버리면 세금 1원도 못 줄이십니다. 수용 보상금 명세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부산 센텀 2지구 수용 재결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수용 컨텐츠 한번 찍어봅니다. 사실 제가 수용 관련된 책을 가장 먼저 집필을 했었어요. 제가 집필한 책이 여러 권 중에 하나가 토지 수용 보상금 지키기였고 그 책 24년도 버전이 새로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의가 제일 답답해서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사실 제가 상속세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수용 재결 관련된 전화도 정말 많이 받고 있다는 점. 그러면 이제 수용 재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재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차적 절차 끝나고 2차적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내 토지가 갑자기 수용이 된다? 이러면 정말 황당하잖아요. 나라에서 내 땅을 갑자기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가시라고 영상 찍어봐요. 첫 번째로 수용 보상금을 딱 받았다. 그러면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명세서부터 하나씩 보셔야 돼요. 내 주소, 지목, 그 다음 면적, 지분 이런 것들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간히 누락된 필지가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8필지인데 한 필지가 누락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소가 분할돼서 다른 주소로 새로 바뀌어서 기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 매칭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탈자가 있거나 숫자 잘못되는 경우도 정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단위랑 얘기를 바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일부 토지만 수용된다면 잔여지에 대해서도 보상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을 해야 돼요. 특히나 도로가 많았습니다. 도로가 내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난다라고 해봐요. 가로질러서 난다라고 치면은 위와 아래에 말 그대로 이 토지 부분이 잔여지가 남아버리는데 이거 남아서 쓸 데도 없으면 도로 옆에라 쓰기도 애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상금이 만족할 만한 가액인지 판단은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보상금 불만족이실 거예요. 절대 마음에 드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재결을 많이 가는데 내가 만약 현재 자금 운용이 필요해요. 나는 그 자금을 갖다가 급히 필요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상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필지가 3개면 하나만 먼저 받아라. 이런 것도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의 포트폴리오에 맞게 보상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상되는 필지가 여러 개라면 당연히 해를 바꿔서 양도하는 게 절세적으로 당연히 유리해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것, 결국 세후 수익이 내 거라는 걸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이 세후 이익이 절대적이라는 거, 나한테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 더, 수용을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익수용 감면이야 이런 것도 적용을 받는 건데 감면도 한도가 있어요. 1년 내에 1억 원, 그 다음에 5년 내에 2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수용 보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상금 나온 시점이랑 그 다음에 수용 재결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상금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가액 재판단 해줘 라고 해서 수용 재결을 가는데 이때는 해를 바꾸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해를 바꿔서 해줘요. 왜냐? 보상단 측에서도 결국은 민원인들에 대한 이 보상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양도, 24년 양도, 하나는 25년 양도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를 최대한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나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거죠.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감면에 대해서 재결 가서 한 번에 모든 세 필지에 대해서 보상금 받는 것보다 올해 한 필지 받고 여기에 대해서 뭐 자경감면이나 이런 적용을 받아가지고 감면 1억 원의 세금을 줄이고 나머지 두 필지 보상 가서 재결 가서 보상금 높이고 양도소득세 내서 세후 이익이 각각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세전 이익만 보고 있으면은 무조건 손해볼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1억 이상 손해보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재결 보상금 얼마 올라갈지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산이 결국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줄 세무사가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수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저는 부산 센텀 2지구 수용권도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산 곳도 제가 내려가서 출장을 간 다음에 현장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자경감면 같은 경우는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꼭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관련된 서류
아니 난 농사 지었으니까 무조건 감면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핵심적인 요건이 한 5가지 되거든요.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경 감면 1년 내 1억 원의 감면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요건이 약간 불충족한데 이게 재결까지 기간을 미뤄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뤘을 때는 내가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사한테 조언을 받은 다음에 차라리 재결 가시죠. 이 필지는 재결 가서 감면에 대한 요건을 더 충족시킨 다음에 보상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아, 내 재산을 1억 원이나 지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경감면에 대한 판단도 간단한 것들은 서류만 준비돼서 주시면 체크를 한번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딥하게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요건들이 바로바로 보이네요. 이런 요건들은 좀 더 충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째, 재결 갈 때 보상금 증액이 얼마나 될지 전문가와 상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세무 영역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상금 수용 현장 대책위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죠. 주로 대책위와 업무가 협약된 법무법인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참고하시고 지식을 쌓아 가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제 토지 수용 보상금 지키기 책에도 보상금을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님이 써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같이 공절했던 김강삼 평가사님도 모셔서 그런 내용들도 좀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4번째입니다. 절세 컨설팅은 보상금 수령하면 1원도 못 줄여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플래닝이 나온지도 전혀 모르고 보상금 빨리 급하니까 빨리 가야지 해서 보상단에 서류 제출하시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경우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 1억 원 정도 줄일 수 있었는데 이미 보상단에 서류 내버렸으니까 선생님 세금 1원도 못 줄인다. 그러면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는 걸 많이 모르세요. 고정관념이 뭐냐면 양도소득세는 파는 금액 정해져 있고 사는 금액 정해져 있으니까 세금 나온 거 딱 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자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밥 먹고 그것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 책을 썼겠어요? 내 보상금을 지키라고 책을 썼는데 어차피 양도소득세 고정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책 내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책 내용이 400페이지나 되는데 그걸 제가 왜 썼겠어요? 단순히 해를 바꿔서 누진세를 피하는 거, 감면 각각 연도마다 구분해서 받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절세 방안이 있다. 나에게 맞는 절세 방안, 내 토지에 맞는 절세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법 박사가 아니잖아요. 세무사도 아니고 이렇게 꼼꼼하게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검토하는 게 결국 제 역할이니까 연락을 그런 것들을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재결 결과가 나온 상황, 특히 부산 센텀 2지구 지금 재결 결과가 곧 나오실 분들은 더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토지를 강제로 가져간다는 면목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 개시일이라고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개시일을 명시할 겁니다. 그날이 딱 넘어가면 양도가 일어난 것으로 봐요. 나는 돈을 아직 안 받았지만 등기도 넘어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의 처리가 끝나버립니다. 그 전에 와야 되는데 그 수용 재결 결과 받고 수용 개시일의 기간이 대부분 아주 짧아요. 한 달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 절세 컨설팅이 아무리 짧아도 2, 3주는 걸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연락을 주셔야지만 여러분들 절세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좀 여유롭게 가서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절세 컨설팅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재결 같은 경우나 수용 같은 경우는 무슨 상황이 펼쳐지냐면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몇백 명 단위입니다. 몇백 명, 많으면 1000명 단위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세무사가 많긴 하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느긋하게 왔어요. 근데 선생님은 절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안 돼서 선생님 거 못 받아 드립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거 절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선착순으로 해야 되니까 선생님 거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 지키시려면 미리미리 빨리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한 박자 빨리 알아보시는 걸 정말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 절세 기준으로 최근에 용인에 있는 플랫폼 시티 절세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원래 단순 양도로 했으면 신고서에 양도소득세는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절세 플랜을 해서 한 2, 3주 만에 2억 원을 절세를 해서 1억 7천만 원으로 만들어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극적으로 절세의 세액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전부 다 합법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다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모든 본인의 토지 보상금과 본인의 토지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전국에 보상이 이루어지신 분들은 보상금 명세서 받고 나서
보상단 달려가기 전에 무조건 연락 한번 주시면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센텀 2지구에서 곧 뵙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연락 주시면 미리미리 도움 드릴 수 있는 바들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